Okay, sir. 네, 안녕하세요. 전국야구 심판협회 창립 10주년 콜로키움 첫 번째 주제 스트라이크 존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발제와 사회를 맡은 이금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전국야구 심판협회 소속이고요. 전 서울대학교 스누리그 사무국장을 했고 KBO 심판학교 일반 9기를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 미국 미주리주 이제 고등학교 체육협회 소속에 있고 그다음에 광역 세인트루이스 심판협회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스트라이크 존인데요. 뭐 최근 이제 프로 특히 KBO 수준에서 그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이야기가 뭐 많지만 뭐 저희는 이제 프로 심판이 아니고 아마추어 심판이니까 이제 아마추어 야구,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경기 주관을 하는 그거죠. 이제 아마추어 심판들 사이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이제 각자가 운영을 하고 어떤 자세, 뭐 어떤 위치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보는가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큰 주제는 이제 규칙별로 스트라이크 존의 정의를 이제 확인을 하고 각각의 스트라이크 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심판들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심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보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스트라이크 존의 정의와 비교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우리나라 이제 공식 야구 규칙에 나와 있는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익숙하시죠? 네. 네. 무릎의 네. 아랫부분, 그리고 이제 무릎의 아랫부분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의 가장 하한선이고, 이제 상한선은 바지의 윗부분과 어깨의 윗부분의 중간점을 이제 상한선으로 두는 게 스트라이크 존이죠. 그리고 이 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타자가 그냥 통상적인 자세를 했을 때, 그러니까 타자가 예를 들어서 키가 정말 큰 타자가 엄청 이제 쪼그라들어서 타격자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 사람 키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서 있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맞습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이대형 선수가 있잖아요. 이대형 선수가 키가 185, 6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보면 정말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수가 정말 바닥에 누워 있다 해서 그 순간을 기준으로 바지 윗부분과 어깨 윗부분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정도 키가 되는 사람이 통상적인 보통의 저 정도 키 되는 사람이 타격 자세를 하면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선을 찾는 거죠. 중간점을. 맞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사진은 이제 공이 이제 볼이 들어왔을 때 플레이트를 어떠한 방향으로든 스치기만 하면 이제 통과를 한다고 하면 스트라이크 존이 된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야구 규칙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KBO가 발행하는 공식 야구 규칙과 그다음에 대한야구 소프트볼 위원회가 사용하는 야구 규칙이 이제 겸용하고 있죠. 이제 공식 규칙을 두 단체가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건 이제 메이저리그 규칙이에요. 메이저리그 규칙인데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살짝 네. 표현만 다른 게 이제 Top of the shoulders. 네, 무릎은 무릎이죠. 무릎은 똑같아요. 무릎은 아래쪽. 근데 이제 위는 이제 어깨 위, 그다음에 카우 팬츠니까 이제 바지 윗선. 이게 살짝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바지 윗선, 어깨 윗선. 이게 그 어떤 데서는 보면 그 뭐냐 허리띠라고도 이야기하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뭐 메이저리그 뭐 큰 차이 없다. 이게 똑같다.
좌우도 이거 그쵸? 좌우도 그냥 플레이트 위. 지금 어깨 위라고 하긴 그렇고 뭐 목이라고 얘기할 정도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어 왔어요. 사실 뭐 고정된 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메이저리그 규칙을 계속 이제 따라오는 추세죠. 따라오는 추세 보면 여기도 보면 메이저리그가 이제 무릎 아랫선으로 존을 확대를 한 게 1996년인데 우리나라는 98년도 98년부터 확대된 맞아요. 거죠. 예, 미국이 바뀌면 우리도 이제 바꿔오는 편이니까. 아무튼 근데 메이저리그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 5번 바꿔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무릎 윗선과 겨드랑이의 무릎 윗선이었고 그다음에는 이게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 윗선. 그러니까 어깨와 그 지금 이 바지 윗선의 중간점이 아니라 어깨 윗선과 무릎까지. 이게 엄청 크죠, 이거는 진짜. 거의 엄청 공항이네. 컸던, 예, 엄청 컸던 존을 거의 한 6년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고, 다시 이제,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러니까 어깨 윗선이 아니라 겨드랑이로 내려오고. 이게 돌아온 거죠, 50년대 스트라이크 존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윗선을 이제 깎아요. 윗선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깨와 그 이제 허리의 이제 중간선으로 돌아와. 라인. 그리고 이랬는데 또 한 몇 년 지나다가 이게 너무 그 타자 유리해 버리니까 이제 무릎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변화를 해왔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의 스트라이크 존들은 이제 넘어가고 아마추어 존으로 넘어왔죠. 이제 NCAA,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학생들 리그에서 이제 나오는 스트라이크 존인데요. 이건 뭐 비슷해요. 이건 메이저리그랑 똑같아요. 사실 NCAA는 뭐 거진 다 이제 선수들이나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메이저리그랑 뭐 실제로 규칙도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고 무릎 아래에서 바지와 어깨 이게 중간선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다라고 이렇게 규칙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 뭐 어렵지 않은데 이제부터 달라져요. NFHS는 미국 전국 고등학교 체육연합회예요. 여기서는 정의가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 윗부분과 바지 윗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 the top of which is halfway between the batters, shoulders and the waistline. 그러니까 상한선은 어깨와 허리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의가 살짝 달라질 수 있는 게 조금 낮아요. 규정상으로만 놓고 보면. 어깨 윗부분이 아니라 아래쪽 라인으로 보고 한다는 얘기죠? 어깨의 중간선이에요. 어깨와 허리의 중간선. 예, 그러니까 아니 어깨에서도 어깨의 중간선, 어깨 윗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어깨 허리도 윗부분이 이제 아니라. 바지의 윗부분이 아니라 허리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낮아요. 그 중간선이 조금 낮게 되고 그다음에 무릎도 보면 bottom being knees, 그러니까 the bottom being the knees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의 아랫부분이 아니라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더 높아요. 규정상만 놓고 보면 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걸 볼게요. 아메리칸 리전 베이스볼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소년 야구예요. 네, 가장 리틀리그보다 더 큰 네, 리전이 더 커요. 미국 국내에서는. 여기는 규정을 이제 MLB 규정을 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규정만 이제 그 고유의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메이저리그규를 똑같이 쓴다. 이 오피셜 베이스볼 룰은 메이저리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스트라이크 존이 똑같아요. 이렇게 아마추어 야구들에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 또 볼게요. 리틀리그예요. 리틀리그는 또 스트라이크 존이 또 달라요. 이게 왜냐면 보면 the strike zone is space over home plate which is between the batter's armpit. 겨드랑이에서 top of the knee예요. 타자와
타자 겨드랑이와 무릎 윗부분. 이거 옛날 거죠, 되게. 그 미국 여기 보면 요거죠. 50년대 69년에 했던 거죠. 거의 데드볼 쓸 때는 이게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리틀 리그는 야구랑 소프트볼이랑 규칙집이 똑같아요. 그 하나에 있어요. 그럼 이제 겨드랑이와 무릎 윗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제 미국 고등학교 소프트볼 규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소프트볼 규정에 보시면 이제 앞쪽 겨드랑이에서 무릎 위쪽이거든요. 소프트볼 스트라이크 존이. 그거를 똑같이 이제 쓰고 있어요. 리틀 리그는. 그래서 얘는 위는 좀 더 높고 아래는 보통보다 또 살짝 위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높죠. 스트라이크 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볼은 흉골 아래랑 무릎 아래쪽이어서 우리나라 소프트볼은 아래로 더 높고 위쪽은 살짝 높다 해야 되나? 위쪽은 살짝 높은 것 같아요. 흉골 아래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소프트볼 신발하는 선배님이 와 계신 걸로 하는 게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저 채팅으로 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뵈는 참. 네, 아무튼 그래요. 이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주로 보는 그런 스트라이크 존, 아마추어 야구에서의 스트라이크 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아마추어 야구가 그 독립된 규정을 사용하진 않잖아요. 거의 뭐 KBO 아니면 대한야구에서 제시하는 공식 규칙을 뭐 사실상 뭐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그 레벨별 단체별로 규칙책이 다 따로 있고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이지만 미묘하지만 다르게 이제 운영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규정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깨선과 허리선의 중간 지점 그리고 무릎이라는 공통 영역이 있어요. 이게 다른 그림인데 요런 이제 사각형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규칙상 스트라이크 존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스트라이크 존의 운영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곽 심판님이나 뭐 이재용 심판님 뭐 이야기하시고 있으신 거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저희 예,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렸던 설문지에 이제 나왔던 사진들이죠. 이제 첫 번째 1-1은 규정대로의 스트라이크 존이었고요. 두 번째는 상하 확대, 세 번째는 좌우 확대, 그리고 네 번째는 좌우 상하 확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설문지 이걸 취합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절반이 넘으신 이제 과반수 이상이 3번 좌우 확대로 아마추어는 봐야 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25%, 4분의 1 정도가 좌우 상하 확대를 이야기를 하셨고 한 17%가 규정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하 확대만 해야 된다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적 심판입니다. 곽 심판입니다. 상하 확대보다는 상하 좌우가 맞겠죠. 어차피 상하 확대보다는 상하 좌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인에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공을 상하로 네. 높게 던지는, 물론 높게 낮게 던지는 경우들은 꽤 있는데 상하 확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좌우까지 넓히는 게 맞겠죠. 곽 참고로 심판님은 저는 규정대로라고 보냈는데 네. 네. 곽 심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좌우 확대가 맞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더 크게 넓혀서 좌우 상하 확대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편차가 심해요 솔직히 아시다시피 그래갖고 좌우 확대로 조금 더 상하 좌우까지 하게 되면 어디까지 넓혀줘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지지 않는데 좌우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트 내에서 좀 더 유두리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좌우 상하까지 하면은 스토커 같은데 내가 봐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쭉 하면서. 이따 이제 바로 제 이야기 해볼게요. 그거는 다들 일단 공감하는 거는 규칙보다 넓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보다 넓게. 왜냐? 그래야 그게 맞는 경기가 거예요. 빠르게 진행이 되고 플레이를 낼 수 있으니까. 실제로 리틀리그 그 미국 리틀리그 규칙에 보면 그 이제 심판 매뉴얼이 있거든요. 심판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트라이크를 생각해라. 더 많은 스트라이크는 곧 더 많은 공격으로 이어지며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한다라는 말이 규칙책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심판들도에게 아예 그 매뉴얼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넓게 보라고 규칙보다. 그래야 더 경기가 된다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마추어들은 제구가 불안하잖아요. 사실 진짜 뭐 3이닝 퍼펙트로 던졌던 투수도 갑자기 4회 때 막 볼넷 한 6개 내주고 막 무너질 수 있고 이게 뭐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넓게 주면 좀 더 타자들도 스트라이크 존이 넓으니까 공격해야겠다 생각할 거고 투수들도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제 경험상 사실 진짜 상급 경기 있잖아요. 진짜 두 팀이 정말 잘해요. 뭐 리그 1등, 2등 팀이 붙어요. 그래도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퇴근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스트라이크 넓게 해가지고 경기 빠딱빠딱빠딱 끝나면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7이닝 하거든요. 이제 7이닝을 다 채워요. 그러면 7이닝을 뭐 2시간 안쪽으로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좋은 상황인데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스트라이크 존을 좁은 상태에서 이제 할 수가 없죠.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야 애들이 치니까. 네. 지금 김인섭님께서 채팅에 이제 좌우 확대를 넓게 보니까 선수들이 불만을 가진다. 상하를 넓게 하면 선수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렇죠. 근데 저 말에 좀 공감이 가긴 해요. 사실 좌우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좌우로 사실 넓게 하면 투수들은 좋아하는데 타자는 되게 싫어하고 상하를 넓게 하면 가장 먼저 이상하게 느끼는 게 포수예요, 포수. 포수가 상하를 넓게 하면 포수가 이거 스트라이크 준다고? 약간 보여요, 그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까 우선 제가 사인력을 보다 보면요. 좌우를 넓게 보면 막 거기 제가 한번 사인력 보는데 퇴장 줄 뻔했어요. 막 배트를 던지려고 하는 정도로. 그리고 또 높낮이를 또 약간 높으니까 애매하니까 스트라이크 줬어요. 그러는데 또 이상하게 타자가 째려봐요. 투수는 크게 또 불만은 없고. 투수는 절대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쵸. 예, 그런 게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설문지에도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했는데 실제 사회인야구에서 벌어지는 일들 규정대로 봤다가 경기 끝나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끝나요. 그쵸. 이번 구리구장 같은 경우도 네, 그 슈퍼루키나 이런 팀들은 안 넓힐 수가 없고 공이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끝에 가서 힘이 떨어지니까 분명히 타자석에서는 통과를 합니다. 볼이 사라질 정도로 밑으로 떨어질 정도니까 환장한다고. 맞아요. 그쵸. 이제 볼 끝이 좋아야만 우리가 스트라이크 존이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수가 받는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그게 플레이트를 통과하고 타자를 통과할 때가 기준인데 볼 끝이 좋으면 그냥 직진으로 그냥 쭉 들어오지만 캐쳐가 잡을 때 이제 들어올 때라 그 이 홈플레이트로 들어올 때 이게 딱 거의 일치하지만 뭐 직구로 보자 페스트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볼 끝이 안 좋다 보니까 뚜루루루 떨어와가지고 포수가 잡은 건 밑으로 잡았는데 사실 들어온 건 들어온 거야. 그럼 이제 맞- 우리가 보기에는 스트라이크인데 타자가 보기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덕아웃에서 보기에 관중이 보기에는 저게 왜 난리가 그럴 나는 때 되게 많죠. 거. 그래서 프로야구 심판보다 사회야구 심판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스트라이크존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강팀들끼리 붙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진짜 잘 던지는 애들은 90마일 던져요. 90마일, 80마일 던지는데 얘네들이 던지는 걸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저게 스트라이크로 들어와라고 할 정도로 낮게 깔린 직구가 진짜 딱 살아서 들어와요. 와, 그러는데 이제 좀 못하는 친구들은 맞아 40, 50마일도 던져요. 투수가 선발 투수가 그런 투수 엄청난 거. 직구 하면 쫄쫄쫄쫄쫄쫄 들어와가지고 내려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와, 네, 그렇죠. 설문지에 그 그때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니, 그때 보통 만약에 45마일 들어왔을 때 네, 타자 앞에서 통과를 했을 때 네. 그 이재 심판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 살짝 끊기는 것 같은데. 딱 첫 바뀔 정도는 아닌데 네, 아,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근영 심판이 아까 얘기했던 거 네, 45마일 투수들이 던졌을 때 45마일 투수가 던졌을 때 타자 앞에서는 통과를 분명히 했는데 네, 괜찮은 높이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낮은 높이도 아니고 네. 바뀔 그 포수가 포구를 할 시점에서는 아유, 제가 인터넷이 안 좋은가 아니면 아니요, 이진혁 지금 다 심판님 인터넷이 상태가 썩 좋진 않아갖고. 또 네, 끊어진 것 같아. 아이고 여기가 안 좋아요. 우리 사택이라서 여기 네. 좋지가 않아요. 다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아, 네, 아무튼 그게 그 사실 타자들은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만약 이게 좀 약간 차별 발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대 투수가 막 네. 40km, 50km를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스트라이크 존으로 제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동네 애들은 그냥 저 공을 그냥 친다. 그냥 스트라이크 존의 개념이 그냥 없이 그냥 저 네, 공은 내가 치어야 하는 공이구나 그냥 그 생각을 그게 한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제가 팀은 지금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뭐 스트라이크 예. 존을 뭐 어떻게 제가 부르던 크게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 전에 그냥 자기들이 해결한다? 약간 이 마인드가 더 강해서 사실 정말 느린 투수의 음, 공들을 루킹으로 스트라이크 부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진짜 좌우로 빠져서 볼을 부르려면 볼을 불렀지 가운데 쪽으로 들어온다 싶으면 그냥 애들이 다 쳐요. 루킹 스트라이크 네, 없다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막 논란 막 사람 웅성웅성 거리는 일이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정가운데서 살짝 떨어지는 그 볼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어떻게 하든 맞아요. 나가고 싶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데 그걸 치려고 달려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이제 보고 포볼을 갖다가 원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도의 투수다. 이건 이제 실전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칠만한 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무시하고 칠 수 있을 정도의 볼을 하면 스트라이크를 줘버려. 네. 차라리 그게 편한, 맞아요. 그게 편할 차라리 수도 그게 편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하면 심판도 자체도 그 지치죠. 무죄해지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건 칠 수 있다. 이건 타자로서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이다라는 건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 다른 동료 심판들한테 아 형님은 왜 스트라이크 존이 왔다 갔다 그래? 바로 그때가 그겁니다.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안 친다고 스트라이크 존이다. 네, 그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좋은 그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야기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을 저 팬들이나 사회냐고 하시는 분들이나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좀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시는 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라는 개념 자체가 타자가 칠 수 있는 공이잖아요. 그 그쵸. 타자가 칠 수 있는 공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홈플레이트 상공의 맨 앞면, 그러니까 홈플레이트의 맨 앞면의 가상의 사각의 공간이 거기가 히팅 포인트인데 그 히팅 포인트를 놓치면 타자가 백날 스윙을 해봐야 뒷땅에서 맞아봐야 백넷 뒤로 뜨던가 아니면 팝플라이가 되던가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결론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자들이 그 면을 놓쳐가지고 뒤로 빠져서 스트라이크가 되는 볼은 심판이 그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트라이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포수가 포구하는 시점이 멀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도 좀 멀지 않냐. 포수가 좀 너무 멀리서 잡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타자가 칠 수 있는 공이라는 건 홈플레이트 앞에 정면이다. 그 다음에 지나쳐서 놓치는 볼은 타자님이나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거를 놓친 거지. 뒤에서 보는 심판의 입장에서는 그 스트라이크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그거 자체를 정확히 말씀드려요. 네, 맞아요. 그거 네, 정확한 아무래도 이 그 영상 매체로 야구를 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반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포수가 잡은 위치밖에 안 보이니까 네,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거랑 뭐 홈플레이트 뭐 높낮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포수가 잡은데 기준으로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팬들이 이제 보통은 아마추어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계 화면에서도 이제 중계 화면에 지금 액츄얼하게 지금 그 사각 박스에 찍히고 있는 그 로케이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구 시점이 아니라 그게 호크아이가 판단한 그 볼의 홈플레이트를 통과한 그 시점을 로케이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팬들은 그거를 팬들이나 이제 일반 야구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게 포수의 포구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그 부분을 좀 방송에서도 좀 오해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솔직히 공부를 저도 하고 우선 뭐죠?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인 야구 이제 하다가 그러고 좀 몇 년 있다가 이제 이쪽 심판 쪽으로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근데 사회인 야구 하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또 이제 심판에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중계 화면을 볼 때 아니 저걸 왜 스트라이크 잡아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뭐 가끔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방송만 이제 일반 야구 팬들이 잘못해 태어나서 그렇다고 그냥 농담 삼아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으신데 아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조금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심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통과한 시점에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네, 대회나 이런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 전체 뭐 대표자 회의 이런 거 할 때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정량성이 있었어요. 사실 일례로 지금 대학 야구 심판을 보던 우리 조직에 있다가 대학 야구 심판 갔다가 또 다시 또 온 심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대학 야구 계속 하면서 우리들하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트라이크 쪽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래도 뭐 선수 출신들이니까 그 일반 사회인보다는 훨씬 더 공의 흐름이라든가 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볼 끝이라든가 그게 사회인도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지만 보통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거기 대학 야구 심판들이 스트라이크를 줄 때 포수의 포구 위치를 스트라이크 존의 통과와 포수의 포구 위치를 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욕 들어먹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관중이라든가 옆에 사람, 뭐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들이 봤었을 때, 타자들이 느꼈을 때, 이거 통과했다고 이걸 스트라이크죠? 그런 욕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통과했으면서도 포수의 포구 위치를 같이 계산을 해준다고. 정말 힘들어요.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계속 슬라이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네. 뭐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정말 뭐 최종전, 막 토너먼트 최종전 이럴 때라든가 정말 뭐 두 팀이 진짜 용호상박인데 정말 뭐 S급 팀들이다 이러면 규칙대로 하는 게 그냥 보기 편하다 심리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규칙보다 넓게 하는 편이에요. 뭐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설문지에서도 보면 응답하신 분의 3분의 2가 규칙보다 넓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3분의 1이 규칙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네요. 예, 좁게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도 응답을 안 하셨고 사실 저도 그래요. 규칙보다 좁게 하는 경우 없어요, 없어. 어떻게 해요? 게임이 안 끝나. 게임이 안 끝나. 게임이 안 끝나. 경기가 욕은 욕대로 끝나지만 먹고 게임도 안 끝나. 심판 자체가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옥죄는 거가 돼요, 그게. 그쵸. 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다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봐주고, 양 팀 다 똑같이 봐주되 조금 넓게 보는 게 기존보다는 조금 넓게 봐주는 게 서로 간에 편해요. 맞아요. 그리고 빨리 또 치고, 야구, 안타 치고 점수 내려고 야구하는 거지. 포보로 나가서 점수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다 동의합니다. 치려고 이제 오히려 그런 경우는 봤어요. 이제 맞았는데 안 맞았어요 하고 이제 자기는 치고 나가겠다 이거 이제 분명히 맞은 것 같은데 가끔 연습 경기 하다 보면은 안 맞았어요 심판님. 저 치고 나갈 거예요 이제 하는데 결국 볼넷으로 나가고 그런 경우도 많게. 연습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경기에서도 그런 애들 많아요. 아무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좁히면 절대 경기 안 끝납니다. 맞아요. 네. 안상준 심판님 죄송한데 저희 네네. 이제 발언 건 하실 때만 음속 네, 알겠습니다. 해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넓히는 쪽으로 가보죠. 다음이고. 사실 이는 각각의 다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스트라이크존 규정대로 있고 이 규칙보다 어떻게 넓게 확대를 하느냐는 이제 그냥
사람마다 차이인 것 같아요. 심판마다 차이. 그러니까 각 심판이 그동안 본인이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경기가 좀 더 매끄럽게 간다, 뭐 빠르게 간다, 재밌게 간다.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를 테니까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그럼 이제 저의 예시를 들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보면 한 요 정도로 시작을 해요. 아예 처음부터. 노란색이 안 보여요. 넓히는 범위를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거죠?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좀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겠네. 네, 그냥 한 요렇게 걸고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아예. 그러다가 좀 경기가 만약에 뭐 루즈해진다 싶으면 이쪽으로 넓히고 또 제구가 안 된다 싶으면 요렇게 넓히고 아니면 요렇게 더 넓힐 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 탑텐. 순서가 있어요. 저만의.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래요. 그러니까 좌우로 넓히면 이제 좌우로 넓히면 땅볼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좌우로 넓히면 여기는 땅볼 그리고 위로 넓히면 뜬공 그리고 스윙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상으로 그냥 바깥쪽과 위쪽을 넓히면 그 스윙이 좀 많이 나온다.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친다. 약간 이런 그냥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하고 대신에 이제 처음에 왜 그러면 좌우가 아니라 왜 바깥쪽만 왜 위쪽만이냐? 몸쪽을 넓히면 이 포수들이 계속 몸쪽을 요구를 해요. 왜냐면 타자들이 몸쪽을 상대적으로 덜 치기 때문에 덜 치는데 어려워하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죠. 스윙이 나오더라도 좋은 타구를 못 만드니까 몸쪽을 바깥쪽보다 선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많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경기가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좀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아래로 넓히면 그러니까 낮은 스트라이크 존 부르기 시작하면 또 포수들이 또 낮은 거를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럼 맞기 유도하죠. 싫으니까. 근데 이러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땅으로 떨어져요. 공이 땅으로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폭투 생기고 또 이제 경기가 느려지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요렇게를 그냥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야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지. 이제 1회나 2회 계속 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타자도 알게 되고 포수도 알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곽심판이나 이심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같은 처음에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경기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양 팀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네, 보통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심판님도 많이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1이닝 정도는 거의 정상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1이닝 시간이 꽤 걸리죠. 네, 그런 다음에 2이닝에 그러니까 똑같이 줘야 되니까 2이닝에 들어갈 때는 2이닝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광 심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넓혀서 근데 이광 심판님은 기준이 위하고 바깥쪽 요걸 네,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하고 바깥쪽 먼저가 맞고 저 같은 경우도 네, 안쪽은 취했고 아래쪽은 그 위아래 그러니까 위하고 바깥쪽 한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안쪽 들어가는데 이 공 넓히는 게 이광 심판님 지금 반 개 정도라고 그랬는데 네, 정말 한 개까지도 넓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개. 팀에 따라서. 팀에 따라서. 네, 팀에 따라서. 네, 팀에 따라서. 곽 그러니까 심판님은 그 만약에 지금 이 동영상 요거를 유튜브라든가 다른 야구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프로야구에 계시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볼 수는 있겠지만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쪽은 아니라 일반 사회야구 하시는 분들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다 공통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타자와 투수와 야구를 현명해야 된다는
그 심판과 그날의 어떠한 그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든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무직하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 자체도 이 심판님은 바깥쪽을 선호하시는 분, 안쪽을 선호하시는 분 다 틀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캐치를 잘하고 또 그날 심판의 컨디션까지도 빠른 타자라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 팀의 투수와 그다음에 수비하는 것들을 역량을 생각을 해서 심판이 이렇게까지 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아무 그렇죠. 생각 없이 내 배트만 들고 나와서 휘둘러서 뭐 한다? 기다려서 포볼 간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야구를 왜? 그러니까요. 곽 심판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닝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그 넓히는 거는 있는데요. 일단 가장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자세를 슬로 포지션으로 서기 때문에 이제 타자 이제 중앙 라인에서 제 가운데 선을 맞추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 좀 타이트하게 보고 이제 바깥쪽 같은 경우에 좀 후하게 주는 편이거든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 야구에서 안쪽 공을 제대로 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안쪽 같은 쉽지 않죠. 경우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는 선으로 이제 좀 타이트하게 주고 이제 바깥쪽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주고 하는데 이제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이제 각 팀 실력 차가 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넓힐 수는 있죠. 그게 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 흐름에 따른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저는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팽팽하고 경기 투수력이 좋다. 뭐 진짜 뭐 A급 투수가 계속 나온다. 그리고 막 경기가 막 6회 7회 가는데도 막 1대1, 2대2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넓지는 않아요. 그냥 똑같이 가는데 이제 이게 문제도 사실 한쪽으로 크게 기울거나 양팀 이제 다 뭐 투수들이 뭐 C급 뭐 D급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제는 그제는 이제 넓히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심판이 힘들어져요. 네, 맞아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일관성의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유지가 항상 답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이게 변해야 된다면 변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회냐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장은 적은데 구장도 적고 시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팀들이 같은 구장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도 2시간이고 앞 경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뒤로 계속 더 밀려 나가잖아요. 릴레이 되죠. 그렇죠. 뭐 아니면 이제 다른데 뭐 현천 같은 경우는 사실 2시간이 지나고 뭐 2시간이 지나면 선공팀이 이기고 있어도 그냥 끊어버리고 뭐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루벌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로컬로 한데 이닝을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타임 매니지먼트의 차원에서는 심판이 이거를 규정을 해야 되죠. 근데 보면 설문지에 이제 근데 설문지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설문지에서 78%가 스트라이크 존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22%만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야 된다. 좁혀야 된다는 역시 아무도 없고요. 네, 이런 차이가 있네요. 응답하신 분과 이제 저희 저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그다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고 경기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유도리 있고 탄력을 주고 그거는 지금 이구만 심판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서 다음 다 보면 이제 한쪽 팀이 큰 점수 차로 이기기 시작했다면 구심은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야 된다는 응답이 2배로 늘어나긴 했어요. 네, 45%가 됐고 스트라이크 존을 유지해야 된다가 이제 55%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심판님 분들도 이제 좀 점수가 크게 나기 시작했으면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서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음.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아마 같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에 같은 연관성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유지한다. 다 심판들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유지한다. 그러나 경기가 그렇게 돼 버리면 유지할래 할 수가 없죠. 그쵸. 어렵죠.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이제 유지라는 게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정말 가끔 좁혀요. 정말 가끔 좁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사실 얼마 전이에요. 왜냐면 이제 시즌 막판 마지막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야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 약팀이랑 이제 시즌 막판에는 그 토너먼트를 하는데 이 토너먼트가 그 지역 그 군에 있는 예를 여기 뭐라고 설명을 할까? 그 세인트루이스 지역 강팀이랑 약팀이랑.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보면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대충 학교가 한 100개 넘게가 있어요. 고등학교만. 그러면 그 고등학교가 이제 한 8개씩 쪼개가지고 그 구역별 이제 그 대회 토너먼트를 하거든요. 모든 학교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말 강팀과 정말 약팀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럼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강팀과 약팀이 1라운드에서 붙으면 강팀이 뭐 당연히 콜드 게임 경기 차로 이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콜드 게임 경기 끝나기 막판에 마지막에 조금 좁혀요. 사실. 이제 지는 팀 그러니까 이기는 팀의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좁혀요. 그냥 지는 팀이 그냥 좀 그래도 왜 루킹으로 죽이긴 싫어서 이게 좀 감정적인 건데 그냥 얘네는 이제 고등학생은 그렇잖아. 이제 시간이 제한되는 거고 이게 마지막 학생 야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저도 그냥 동의하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 다 그래서 좀 비슷하니까요. 붙더라도 그냥 스윙이라도 하고 죽어라. 그냥 보고 죽지 마라, 제발. 그거 아니면 좁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한 몇 년 전 코로나 발생되기 전에 서울시 교육감에서 각 학교를 가면서 학교 체육 행사, 네, 학교 체육 그거를 한 3년인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쵸. 여기서도 뭐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각 학교에 가서 이제 그 팀, 이제 양 팀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처참하게 깨진다고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그건 너무 잔인하죠. 그럴 때 있어요. 좀 그냥 죽더라도 스윙해서 죽어라. 약간 이런 마음이 맞아요. 드는 네. 팀 상대로는 살짝 좁힐 때가 있어요. 네. 제 생각도 투수 니네가 이기고 있으니까 투수님 당신은 조금 더 좁게 던져라. 스트라이크를 받고 싶다면 타자는 제발 좀 한 번이라도 휘둘러라. 그래서 맞춰서 치고 한번 나가봐라. 이제 그런 개념 생각은 든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그거 아니면 절대 안 좁혀요. 그리고 저는 어른 야구에서는 좁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른 야구에서는 절대 안 좁혀요. 그냥 넓히면 넓혔지. 네, 넓히면 넓혔지. 아니 나는 그 저번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5월 19일이죠. 네, 예, 19일이죠. 맞습니다. 저번에 그 들어가기 전에 이근강 심판님하고 얘기했는데 5월 15일 날 경기에 뭐 개인적인 거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못 느꼈어요. 저는 못 느끼고 공이 오다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돼가지고 그 포수가 이제 포구 시점에 자꾸 사라지는 부분이 발생돼서 그걸 열심히 보고 공을 끝까지 보고 판단을 하려고 본 건데 나중에 기록 보시던 그 정래영 심판님이 형님 스트라이크 존이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못 느꼈는데 우리 그 뒤에서 보던 기록 보던 정래영 심판님이 그러니까 너무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드나 봐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 그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경기가 끝까지 타이트해지고
그다음에 양 팀에서 조금 감독들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한 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좁아져요. 네. 콜. 그러니까 항의를 맞거든요. 약간 이제 항의가 이제 격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걸 인식하면 진짜 좁아지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심판도 압박감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그거는 KBO 심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걸 봤어요. 진짜 경기 막판에 후반에 좁아진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스트라이크 불렀던 거를 안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거를 봤어요, 인터뷰를. 맞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그렇고 사실 근데 15일 날 뭔 일이 있었긴 했는데 저도 15일 날 진짜 제가 주심을 봤던 경기들이 둘 다 이제 승부가 안 나고 다 무승부로 끝난 경기인데 하나는 이제 하나는 싱글 게임이었고 하나는 이제 그 루키 게임이었는데 뭔가 있었나 보네요. 저는 그때가 그 첫 번째 주심 들어갔던 게 그 올해 처음으로 싱글 게임 들어간 거였고 그때 조금 뭐 중간에 이제 배정이 바뀌기도 했었었고 이제 원래는 제가 그 게임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제 좀 어떤 다른 심판분의 요청으로 이제 제가 그 게임에 들어간 거였고 그때 조금 약간 예민했었어갖고 처음에는 좀 되게 예민해지죠. 거기다가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올해 첫 싱글 주심을 봐야 된다는 약간의 압박감이 있어갖고 그때 선배님들한테도 들어간 이제 대기신 분한테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항상 잡는 대로 잡으라고 그 대신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거 외에는 네가 오히려 그거에 연연하면 할수록 실수는 더 많아질 거다. 그래갖고 네, 맞아요. 일단은 계속 이제 제가 보는 존으로 좀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들어갔던 분이 이제 그 조장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때 평가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봤고 그리고 좀 몇몇 선수들이 조금 애매했던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긴 있었는데 좀 그 애매했던 부분은 내가 봐도 조금 애매했었던 부분이 있었다. 해갖고 다행히 그날 주심 경기들은 승패는 안 났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 짓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한.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쫄리면 쫄릴수록 사실 좁아지는 건 진짜 당연한 것 같고 저는 네.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스트라이크 볼을 그냥 최대한 본능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설정한 그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부르는 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맞아요. 오히려 존이 일관되지 못하고 맞아요. 틀어지더라고요. 네, 아까도 맞아요. 그러잖아. 아까 뭐 이제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너무 불쌍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돈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이제 생각이 많아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죠. 콜 실수. 이 트위터에 이게 있어요. 이 엄스코 카드라고 해서 메이저리그 심판들의 그날 스트라이크 존을 평가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 주는데 유명하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앙헬 헤르난데스예요. 네, 얼마 전에 아주 거하게 이제 사고를 쳤죠.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사실 같은 심판도 컨디션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자 4월 20일에 앙헬 헤르난데스는 볼 일관성이 98%, 스트라이크 일관성이 95%였어요. 그리고 콜을 반대로 한 게 5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날 경기 통틀어서. 그런데 4월 24일에는 볼 일관성은 94%, 스트라이크 일관성은 77%예요. 엄청 크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3번 공 이후 2번이에요. 3번 공이 먼저 나왔거든요. 이거를 볼을 불렀어요. 요 공을.
아니 음. 뭐 그 다음에 이 2번 공을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주자 1사 말루에서 이거를 스트라이크를 불렀어요. 아하. 공팀 환장하겠죠? 음. 이거는 이게 이제 지금 수비팀이 환장하는 이번공이 그 거고. 상황인 거죠. 그 5회 말 이제 네, 라우르토 세구라 네, 5회 말 1사 말로 말루에서 일사말로, 초구를 여기다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를 부른 거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공이 하나, 두 개, 세 개예요. 공 세 개 밖으로 나갔는데 스트라이크를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더 심한 데도 있구나. 네, 이게 너무 좀 큰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 인간들이 사실 기계가 아니고 인간들이다 보니까 하나, 두 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3번 공을 스트라이크로 들어온 공인데 볼로 때렸어요. 그 다음에 뭐 걸치는 공이면 그래 뭐 부를 수 있다 쳐요. 근데 그렇죠. 그 가는 건 멀리 가는 거를 스트라이크로 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공세계네. 네, 이건 진짜 스스로를 좀 깎아먹는 네, 그거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에 제가 그걸 넣었잖아요. 명백한 스트라이크를 볼로 판정을 했을 때 다음 공이 존에서 살짝 빠진 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85%의 응답으로 볼로 판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상 판정이 아니라 보상 판정 안 된다는 거.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새로 건 온 지금 거는 지금 거대로 부르자. 이 응답이 많았어요. 근데 머릿속이라든가 같은 머리보다는 가슴에 그 볼 하나로 스크래치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멘붕이 오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1, 2년 차 때 엄청 다들 그러실 뭐,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보이는 대로 하나 놓치면 놓친 거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신경 끄고 쭉쭉 보이는 대로. 사실 뭐 이게 비단 스트라이크 볼 판정뿐만이 아니라 아웃세이코를 했을 때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2루 도루를 했는데 진짜 뭐 간발의 차였고 근데 그게 나는 세이코를 했는데 카메라 봤더니 뭐 아웃이더라. 뭐 아웃이구나 하고 그냥 뭐 다음에 잘 보지 이러는 거죠 뭐. 저는 그 이제 이진혁 심판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저 부시 스타디움에서도 오심 때렸어요. 그건 전에도 얘기했잖아. 네, 카메라 그 리플레이 다 하는데 반대로 때렸어요. 그럼 그래 뭐 반대로 때렸네 하하하. 그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심판이 마음을 그러니까 저번에도 아마 이근경 심판님하고 이제 대화 도중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 심판하는 분 중에 그 조금 좀 이상한 소리지만 미치지 않고는 심판을 오래 할 수가 없다. 못해요. 네. 네. 못하네요. 나도 미친놈. 네. 그 이야기는 저희 3회차 콜로키움에서 심판의 정신건강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다루지 않을 그 주제로.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스트라이크존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위치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실 위치와 자세가 스트라이크존하고 아주 연관이 높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높이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존이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자, 했을 때 설문지에 이렇게 1, 2, 3번이 있었죠. 1번 자세를 우리가 또 이제 슬롯 자세라고 해요. 이제 타자와 포수 사이에 있는 공간에 서는 거를 이제 슬롯 자세라고 하고, 네. 2번은 이제 플레이트.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포수 이제 플레이트 뒤쪽에 딱 서는 자세죠. 3번은 이제 물음표로 해놨는데 3번은 진짜 알 수 없는 자세예요. 이거는 뭐 이런 자세가 있긴 합니까 근데? 이런 없죠. 없어요. 3번 제가 그냥 15일 날 저 자세를 테스트 했었습니다.
저거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저거 진짜 위험한 자세예요. 저거는 사이드암이 하는 거 빼고는 별로 효능이 없는 듯. 저거 네, 말도 안 아무튼- 되는 자세입니다. 아, 어쨌든 응답해주신 분들의 3분의 2가 플레이트 D를 이야기를 하셨고요. 3분의 1이 슬롯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건 정답이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고 미국에서 배운 슬롯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플레이트라 슬롯 이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플레이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고 플레이트는 확실히 좌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좌우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포수가 공을 잡아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게 그 말은 이제 포수가 나를 막아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플레이트의 단점은 사실 저는 플레이트를 할 때 낮은 공을 진짜 보기 어려웠어요. 포수의 맞습니다. 간이니까. 예, 높은 공은 그래도 볼 수 있지만 낮은 공은 보기 정말 어려웠어요. 뭐 이런 게 있고 슬롯은 미국에서 슬롯으로 바꾸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보던 사람들도 슬롯으로 바꾸고 있고 새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슬롯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리틀 야구, 뭐 고교야구, MLB도 이제 지금 정말 이제 고참이 아니에요. 정말 베테랑이 아닌 이상은 다 슬롯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타자 반대쪽엔 절대 서지 않아요.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이게 뭐 중요한 거 이건 정답이 없어요. 이건 어느 자리에 서는 게 답이다? 그냥 정답은 없는데 그냥 이러한 추세다. 미국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롯이 뭐냐면 이거 좀 극단적이에요. 지금 그림들이 지금 극단적이고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그려진 건데 근데 실제로도 저렇게 붙어요. 네. 교육 시킬 때는. 네, 교육할 땐 저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는 경기 직접 들어가면 이 비율이 이러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저도 이제 계속 손으로 거리를 조절을 해서 저도 이제 슬롯 자세를 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른발 뭐 이제 우타자 자세면은 이제 발이 이제 왼발 부분이 이제 타자석에 가깝게 되면 계속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하면서 네. 포수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죠. 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이에 있고 이제 홈판을 기준으로 보통은 이제 우타자예요. 우타자라고 하면 이제 뒷발을 이 플레이트 선에 맞추고 이제 앞발 왼발이죠. 왼발을 살짝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정면을 보고 정면을 보는 쪽.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시선이 돼 있는데 보통은 시선이 요 선에 맞춰지게 돼요. 예, 여기보다는 예. 맞아요. 탑뷰로 했을 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벌리지 않아요. 보통 이제 타자 키에 맞춰서 조절을 하게 되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고요. 실제로 리틀리그에서는 이게 지금 플레이트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래요. 리틀에서는 규정상 아예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세는.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슬롯으로 이제 신규 심판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슬롯은 실제로 그 야구보다는 소프트볼에서 먼저 쓰였어요. 그 이유는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프트볼에서 먼저 쓰였고 소프트볼 심판들이 슬롯으로 서고 그다음에 야구로 그게 넘어왔어요. 그럼 왜 그럼 슬롯으로 가느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에서 특히 메이저 리그에서 슬롯을 서야 된다라고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된 영상이에요. 이게. 이게 보시면 자 플레이트 뒤에 있죠? 이 양반은 슬롯에 있다가 약간 플레이트 쪽으로 옮겼었네. 예, 처음에 여기다 이제 네. 일로 플레이트 뒤로 왔는데 네. 이걸 하고 그러니까 교체되고 그 시즌 한 몇 주를 날렸어요.
지금 포수가 그러니까 좌측 타자 쪽으로 빠지니까 슬롯에 있다가 중앙으로 온 것 같은데 심판이. 아니, 그러니까 시작 지점은 여긴데 이분은 그냥 포수가 가운데서 빠졌잖아요. 보시는 분이에요, 원래. 아, 원래부터. 원래 가운데서 본다는 게. 네, 원래 가운데서 보는 그냥 시작 지점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마스크를 강타를 당하고 마스크 3주를 못했다고요? 몇 주? 이게 여기 맞아요, 여기. 오른쪽 어깨. 아, 오른쪽 어깨 또 맞았구나. 네, 파울볼 예. 돼가지고 오른쪽 어깨 맞아요. 블랙 기den스 맞았네. 네, 이게 그 아, 슬롯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슬롯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였어요. 이 샷이. 교육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네. 음.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메이저리그 2016년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슬롯에 있을 때 공이 덜 간다. 타자가 파울을 쳐도 보면 이게 이제 홈 플레이트가 있고 포수가 플레이트 바로 뒤에 있을 때 슬롯에 있고 포수가 바깥쪽에 앉아도 슬롯에 그 자리 그대로 포수가 안쪽에 앉아도 그 자리 그대로 하면 공이 덜 간다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이 공이 덜 가는 자리거든요. 슬롯 자리. 근데 아까 방금 맞은 심판은 거의 이제 그 포수가 바깥쪽에 있었고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위험한 존이에요. 노란색은. 근데 방금 어깨 맞은 데는 빨간 존이죠. 데인저 존이죠. 그렇죠. 포수를 따라서 가면 더 위험한 거고 반대쪽에 서 있다? 위험한 거고 이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통계 딱 내고 하니까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들이. 그러서 슬롯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하급 심판, 뭐 신규 심판한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다른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김재영? 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지금 쪽인데. 메이저리그 김정 아, 심판이 이제 올해 AA 뛰시거든요. 이게 작년 어, 영상인데 올라가구나. 네, 올라오셨어요. AA 노스이스트 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심판학교 동기입니다. 야, 이 위치 보세요. 그러네요. 네. 네, 지금 딱 우타자일 때 이 김정 심판이 키가 크셔가지고 네, 키가 커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다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하고 위치가 다른데 어쨌든 요 사이에 들어와 계시죠, 지금. 예. 이거 진짜 사람 키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거라. 그다음에 좌타자 볼게요. 좌타자도 보면 반대쪽에 가 있죠. 이쪽이 아니라 아까는 이렇게 가 있었는데 네. 지금 반대쪽에 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슬롯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슬롯에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안전이에요, 안전. 확률적으로 공에 덜 맞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심판 활동을 위해서는 이제 신규 심판은 슬롯으로만 가르치고 기존 심판들을 슬롯으로 바꾸라고 해요. 이게 저도 원래 플레이트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시즌 전 연습, 그다음에 시즌 중간 그리고 가끔 이제 그 감시관이 오거든요. 그 미주리주 협회에서 감시관이 와요. 실제로 심판 평가하러. 저는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2번 봤거든요. 작년에 그 감시관 2번 봤는데 감시관이 또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 감시관을 만났을 때는 플레이트 뒤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감시관이 슬롯 들어가라고 슬롯 위치 들어가서 하라고 이거 위험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렇다고 해서 슬롯이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적응 기간이 꽤 필요해요, 사실. 엄청 필요해요. 그렇더라고요. 아까 곽 심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바깥쪽 공이 어디까지가 스트라이크일까라는 그거를
그 파악을 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한 대여섯 경기 약간 헤맸던 것 같아요. 그 바깥쪽 공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타자 팔로우 스윙이 크면 진짜 맞을 수 있어요. 이거 맞아요. 네, 스윙 그 배트에 맞아요. 배트에 맞던가 아니면 그 타자가 치고 난 다음에 던진 배트에도 맞아요. 이거 맞아봤어요. 이게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또 단점이 몸 쪽이 보수적이 돼요. 아까 곽심판님 했죠. 몸 쪽에 타이트해진다고. 음. 그 몸 쪽에 되게 보수적이 돼요. 그래서 몸 쪽 공 스트라이크 들어온 것 같은데 볼로 판정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슬롯에 있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몸 쪽이 잘 보여서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판정을 반대로 때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만 왼팔에 2번 맞았어요. 아이고, 왼쪽 이 팔뚝에 한 방 맞고 그다음에 어깨 쪽에 한 방 맞았어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딜만 그러니까요. 덜 맞는 거예요. 덜 맞는 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덜 맞는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슬롯은 그렇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할게요. 이제 타자 키에 따른 조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우리 스쿼트 자세 하는 거, 이걸 이제 박스 자세라고 하는데, 박스로 쓰는 거 이게 제일 많이 하시죠, 다들. 그리고 정말 키가 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도 해요. 이거 가위 자세라고 하는데, 시저스. 네, 시저고 다리 하나 뒤로 빼가지고. 네, 제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진짜. 요새 그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아예 무릎을 꿇고.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일기분이 한번 제 1년차 때 사수분이 그렇게 하셨죠. 이제 조한수 선배님이라고 그분은 아예 무릎 꿇고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예. 하시는 분들 있죠. 스트라이크 예. 존 그 보기 위해서. 이것도 뭐 답은 없는데 이제 예. 이걸 하는 이유는 그거죠. 스트라이크 존을 맞추기 위해서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키 높낮이에 따라서 그렇죠. 설문지를 보면 이제 구심은 타자 키에 따라서 자신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가 44%, 바꿀 필요가 없다가 55%가 나왔네요. 정답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150cm 타자랑 200m 짜리 타자의 스트라이크 존을 같은 자세를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타자 키에 따라서. 저는 이제 대충 키가 173인데 타자의 어깨선, 이제 스트라이크 존의 기준점이잖아요. 윗 기준점, 상한 기준점이잖아요. 기준점 중 하나죠. 거기에 최대한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다리 간격을 넓히거나 스쿼트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가 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키 큰 타자들은 제가 아무리 서도 키가 크거든요. 아, 왜 그래요? 어깨 못 맞아요. 저 이거 그래. 2m 타자들이 있어요. 2m 타자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똑바로 서 있어도 걔네 어깨 못 가요. 안 돼요. 맞아요. 아, 근데 이러면 이제 그렇다고 심판이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공 안 맞을 정도로만 살짝 낮추고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게 위로 봐야 돼. 스트라이크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건 어쩔 수 그런 없고. 분들이 있구나 진짜. 근데 이게 좀 그래. 이게 저희 여기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이제 8, 9, 10, 11, 4학년 이제 4개 학년이 있거든요. 8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해요. 애들이 야구.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그렇게 돼 있는데 8학년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키가 작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직 성장기가 안 온 친구들. 그러면 이제 140, 150이래요. 그런데 같은 8학년인데도 이미 성장기가 온 친구들은 막 180, 190이래거든요. 그러면 한 경기에 그런 애들이 같이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극과극이구나 진짜. 극과.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런 경기는 이제 위아래로 조절을 열심히 하려는 거죠. 하죠. 어떠세요? 뭐 근데 심판님이나 저 같- 이심판님은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은 타자보다는 키 큰 타자를 선호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진짜 2m 정도의 크기는 아니니까. 근데
키가 큰 타자가 오거나 이렇게 섰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앙에서 보는 심판들은 낮은 볼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훨씬 잘 보여요. 음. 그래서 키 큰 타자를 선호하죠. 키 작은 타자보다 개인적으로. 곽 심판님은 어떠세요? 저도 키 큰 타자분을 이제 선호를 하는 게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도 어쨌든 뭐 서 있는 자세로 보려고 하지만 진짜 돈 주기가 진짜 애매해요. 그래갖고 이제 키 큰 타자를 저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훨씬 분들 같은 보여요. 경우에는 더 낮게 앉아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 큰 편이잖아, 그거 예, 상대적으로. 그것도 있고 이제 저는 제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 프레임의 상단 부분을 그 상대방 그 타자의 그 어깨 된다. 그 팔꿈치 아래쪽으로 놓고 그 아래에 오는 걸 좀 계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기준점을 찾은 거긴 한데 근데 키 큰 타자보다는 키 작은 타자가 좀 어려워. 어려워요. 아,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존도 작으니까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네, 좀 네.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2m 안 되는 건 다 똑같잖아요. 다음으로 가죠. 구장 네. 상태. 아마추어 구장은 아무래도 포수 심판 자리가 파여 있거나 아니면 타자석이 파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둘 다 파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디엔가 하나는 낮거나 높거나 이러는데 그는 건 꼭 결국에는 심판의 위치가 또 바뀐다는 거잖아요. 심판의 그 미묘하게 공 반개일 수도 있고 공 하나 차이일 수도 있고 심판은 맞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게 기준점이 다르니까. 저는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최대한 이게 제 자세를 조절을 하는 거죠. 타자 어깨선 제가 생각하는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내 쪽이 만약에 파여 있으면 좀 덜 앉아 있는 거고 타자가 더 파여 있으면 또 타자가 더 파여 있다 그러면 뭐 더 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떠세요? 그냥 많이 겪고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는 흙구장이다 보니까 더 그게 심하다니까 아침이랑 오후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장 그렇죠. 상태가 어떻게 하세요 보통? 보통 파주게 저녁 그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파지는 경우 물론 첫 경기에도 하도 두더지들이 많으니까 네. 수고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그 타자가 처음에 걸어 나올 때 이제 타자를 보거든요. 심판들은.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 타자를 보는 게 헬멧은 썼는지 진짜로 그 배트는 갖고 나오는지 아니면 옷은 복장 상태가 윗도리를 빼놨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는 타자를 본다고 해서 타자 본 다음에 타석 맨 마지막 이제 자기 타자 속 들어서기 바로 전까지 왔을 때 그 사람 실제 사이즈를 봅니다. 음. 예, 왜냐면 파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타격 자세에 들어갔을 때보다 높낮이를 제 가상으로 높이거나 낮춰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보면 그 전에 투구했던 투수가 이 느낌이 틀려져 버려요. 투수 자체가. 그럼 투수는 이건 어차피 이거 멘탈 싸움인데 멘붕이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타자 걸어오는 거 맨 막판에 이 타자석 맨 막판에 쓰기 바로 앞발까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타격 딱 잡았을 때와 기본적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럼 그건 저는 그거 감안을 해요. 곽심판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 따로 그렇게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번에 위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가 연습 투구 개수랑 이제 얘기를 해주고 딱 구장 이제 딱 심판석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제 저도 확인은 하는데 근데 디테일하게까지는 확인을 못했던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높낮이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계속 이제 자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야지 그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제 땅바닥 파인 것까지 계산해서까지는 아직 제가 좀 보통 경험이 없어요. 많이들 안 해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다고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번 주 한번 그냥 이번 뭐 주에 파도 보통 파지는 예. 게 예. 몸 한 개 정도 파질 정도니까 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마 곽심파님도 내가 예. 그 시즌을 보면서 가끔 이 타자석 가가지고 이렇게 공수 교대할 때 다시 예. 흙을 끌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 몇 번 봤을 거예요 아마. 예.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그걸 내가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흙을 다시 모아놓는다고. 그럼 또 두더지가 나. 참 많이 배웠어. 그쵸.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뭐 하나하나 보면 이제 할 게 사실 많은 자리죠. 구심이라는 게. 그렇죠. 생각할 게 참 많고. 이 참고 자료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참고 자료 이거는 제가 그 여러분들 이제 설문지에 작성해 주신 그 메일로 이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참고 자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 있는데 그 자료랑 해갖고 그 내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자료를 원래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까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공유를 못 했는데 그거를 공유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자료 양은 많지는 않고 이제 파일 크기만 크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나중에 공유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잠시 한 몇 개월만 이제 오픈하는 걸로 하고 그것까지 그러면 같이 보내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청중분들 음소거하고 저희 편하게 한 뭐 10분 20분 이야기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다음 주 6월 2일에는 이제 2인제 메카닉을 주제로 이제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주심의 위치, 의심의 위치, 상황별 유연한 대처 이렇게 이제 소주제를 해서 목요일 저녁 8시 같은 시간에 이제 개최를 할 예정이니까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고 저희 뭐 여러저러 이야기 나눠보시죠. 뭐 되게 오랜만에 뵙는 분도 많고 그러신데 예. 안심파님도 안녕하시고 예, 조선맨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자기소개를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서 소개를 드렸듯이 그 정야구 심판협회에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그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 이금강이라고 합니다. 뭐 다들 소개를 안 하시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전국야구 심판협회의 평심판으로 있고 좀 해외 심판학교